일어나.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느 날 임금님의 귀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은 당나귀 귀만큼 길어진 귀를 걱정하느라 나란 일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오래지 않아 당나귀 귀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큰 귀로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옛날 어느 나라에서 젊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지. 어진 임금이 될 터이니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전해주시오. 임금님은 밤낮 없이 나란 일을 돌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임금님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귀가 길쭉해졌지 뭐야. 임금님은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 누가 알게 될까봐 잠도 오지 않았지. 그때부터 귀는 날마다 쑥쑥 자랐어. 임금님은 모자로 귀를 가려보았지만 자꾸 귀가 빠져나왔지. 내 귀가 당나귀 귀만큼 커졌구나. 이제 내 모자도 맞지 않으니 어쩌면 좋을꼬. 임금님은 자나깨나 기다란 귀가 걱정이었단다. 임금님은 고민 끝에 모자장이를 불렀어. 내 귀를 가릴, 내 귀를 가릴 새 모자를 만들어다오. 아니, 이럴 수가. 모자장이는 임금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임금님은 모자장이에게 단단히 일렀지. 며칠 뒤, 모자장이는 임금님에게 새 모자를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자꾸 임금님 귀가 떠올랐지. 아이고, 말하고 싶어 못 살겠네. 모자장이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벌을 받을까봐 꾹 참았어. 참다 못한 모자장이는 깊은 산속 대나무 숲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속이 시원해졌지. 그날부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바람이 휘 불 때마다 대나무 이파리가 서로 부딪히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스스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스슥 스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게 무슨 소리지? 대나무 숲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 순식간에 나라 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 자네, 그 얘기 들었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군. 들었고 말고 참 별일도 다 있지. 소문은 점점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단다. 당황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 당장 대나무를 몽땅 베어라!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자 이상한 소리도 나지 않았지. 얼마 뒤, 대나무를 벤 자리에 한 농사꾼이 산수유 나무를 심었어. 산수유 나무는 쑥쑥 자라 노란 꽃을 피웠지. 그런데 바람이 불자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사락, 사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사그락, 사그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눈앞이 캄캄했어. 이제 모두 나를 비웃겠지. 임금님은 방 안에 콕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어. 나란 일도 돌보지 않고 신하들도 만나지 않았지. 보다 못한 정승이 임금님을 찾아왔어. 임금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임금님은 망설이다 모자를 벗었어. 그런데 정승은 놀라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했지. 임금님의 귀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귀가 큰 것이 어찌 흉이 되겠습니까? 그날 밤 임금님은 궁궐들을 거닐며 생각했어. 정승의 말이 맞아. 내가 임금답지 못했구나. 임금님은 그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 다음 날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임금님은 당당히 귀를 내보이며 말했지. 앞으로 나는 이 커다란 귀로 백성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오. 그 뒤로 당나귀 귀 임금님은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단다. 새 모자는 완성되었느냐? 예, 임금님의 멋진 귀가 잘 보이는 새 모자입니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임금님 모자는 참 특별하단다. 임금님이 드디어 당나귀 귀를 당당히 드러냈구나. 백성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니 부끄러울 일도 없지. 왕관은 임금님이 쓰는 모자인데 모양이 여러 가지란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쓰던 익선관에는 매미 날개처럼 생긴 작은 뿔이 달려 있었어. 임금님 모자에 왜 매미 날개가 달렸냐고? 옛말에 매미는 입이 선비의 갑근처럼 생겨 열심히 공부하고 이슬을 먹고 사니 깨끗하고 집을 짓지 않아 검소하고 농부의 곡식을 축내지 않으니 부끄러움을 알며 허물을 벗고 죽을 때를 지키니 믿음이 있다고 했어. 임금님도 이런 매미를 본받아 백성을 잘 돌보라는 뜻이었지. 왕위에 오를 때나 큰 제사를 지낼 때는 구슬을 꿰인 줄이 여러 개 달린 모자를 썼어. 눈앞을 가리는 줄은 나랏일을 볼 때 나쁜 것을 보지 말라는 뜻이고, 모자 옆으로 늘어뜨린 줄은 아첨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뜻이었다는구나. 모자에 이런 뜻을 담은 건 임금님이 모자를 쓸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지 스스로 다짐하게 하려는 것이었단다. 아름다운 금관을 살펴볼까? 옛날 우리나라 왕관 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만든 것도 있었어. 그 중에서도 신라의 금관은 화려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단다. 신라의 금관. 신라 사람들은 나무가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슴이 신의 뜻을 전해준다고 생각했대. 그리고 왕은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 그래서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의 기둥에 금과 옥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왕관을 만들었단다. 신과 통하는 왕의 권위를 보여주려 한 것이지. 백제의 금동관. 신라의 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백제의 금동관이란다. 왕이 아니라 지방을 다스리던 귀족들이 쓰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에서 이것과 거의 비슷한 모양의 관이 발견되었는데 백제에서 전해준 것으로 짐작하고 있단다. 가야의 금관.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가야는 철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던 나라야. 그래서인지 금관을 만든 솜씨도 놀랍구나. 풀꽃 모양의 기둥을 올리고 옥으로 장식했는데 옥 장식을 금실로 붙인 솜씨가 무척 정교하단다. 이야기랑 놀자. 임금님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찾아주렴. 시대에 따라 임금님은 다른 모자를 썼대.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는 금관, 양쪽으로 각을 늘어뜨린 복두, 매미날개 모양의 뿔이 달린 익선관 등. 모양도 이름도 가지가지지? 고종황제가 썼다는 통천관은 또 어떻고 멋스럽기가 이를 데 없지. 비록 시대마다 다른 모자를 썼지만
임금님의 위엄을 높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은 모두 같단다. 그러고 보니 어떤 모자든 임금님과 잘 어울리지? 임금님들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씌워주렴. 여우 누이. 누이 동생이 사실은 무서운 여우였다니. 막내 아들은 정말 겁이 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굳센 용기를 내서 여우를 물리치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막내 아들처럼 담대하게 행동하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오싹한 이야기지만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았어.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부부는 낮이고 밤이고 빌고 또 빌었어. 그런데 100년 묵은 여우가 이 모습을 보았지. 내가 저 집 딸로 태어나야겠다. 여우는 매섭게 눈을 번뜩였어. 1년 뒤, 부부는 곱디 고운 딸을 낳았어. 부부는 날마다 싱글벙글 막내딸을 아주 예뻐했지. 새 아들도 하나뿐인 누이를 무척 귀여워했어. 어느새 10년이 지났어. 그즘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글쎄, 밤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는 거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번갈아 외양간을 지켰어. 하지만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곤 했지. 퍼뜩 일어나 보면 그새 소가 죽어 있었어. 하루는 막내 아들이 외양간을 지켰어. 막내 아들은 구석에 숨어 소들을 지켜보았지.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말이야. 그러다 새벽이 되었어. 누이가 스르륵 방에서 나와 훌떡훌떡 제주를 넘더니 여우로 변했어. 여우는 소 뱃속에 손을 쑥 집어넣어 간을 쏙 빼먹고는 방으로 들어갔지.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자기가 본 대로 얘기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 네가 형들처럼 졸다가 꿈을 꾼 거겠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 아무래도 네가 누이 동생을 샘내나 보구나. 그따위 거짓말을 하려거든 이 집을 나가거라.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막내 아들을 내쫓았어. 막내 아들은 이리저리 떠돌았어.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자라를 잡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지. 그런데 자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얘들아, 돈을 줄 테니 자라를 내게 주렴. 막내 아들은 자라를 바다에 놓아주었어. 막내 아들이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쩍 갈라지더니 웬 청년이 나타났지. 저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자라로 변했던 누이 동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왕의 아들은 막내 아들을 용궁으로 데려가 잘 대접했어. 막내 아들은 용왕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지. 부모님과 형님들은 잘 계실까? 막내 아들은 집에 가보기로 했어. 용왕의 딸은 막내 아들에게 병 3개를 주었어. 서방님, 위험할 때마다 이 병들을 던지세요. 막내 아들은 병들을 챙겨서 집으로 향했어. 집에 돌아온 막내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 부모님과 형님들은 보이지 않고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 오라버니, 어서 와. 갑자기 누이가 나타나 막내 아들의 손목을 덥석 잡았어. 오라버니, 내가 밥 해줄게. 얼른 들어와. 누이는 쫙 찢어진 눈꼬리와 입으로 셀셀 웃었어. 막내 아들은 덜덜 떨면서 집으로 끌려 들어갔어. 오라버니, 잠깐만 기다려.
누이는 실을 가져다가 한 끝은 막내 아들 손목에, 다른 끝은 자기 손목에 묶었어. 막내 아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말이야. 막내 아들은 방 안에 있고 누이는 부엌으로 갔어. 오라버니, 방에 있는 거지? 응, 나 여기 있어. 막내 아들은 조심스레 실을 풀어 문고리에 걸어두고 살금살금 도망쳤어. 막내 아들은 말을 타고 집을 빠져나왔어. 오라버니, 어디가? 누이는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해서 불이 나게 쫓아왔어. 막내 아들은 노란 병을 던졌어. 그러자 여우 앞에 가시덤불이 쫙 깔렸지. 그런다고 내가 못 잡을 줄 알아? 여우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어. 막내 아들은 더 빨리 도망쳤어. 여우도 잽싸게 쫓아왔지. 여우가 거의 따라잡자 이번에는 파란 병을 던졌어. 그러자 거센 파도가 밀려와 여우를 덮쳤어. 오라버니, 같이 가! 여우는 꼬르륵 꼬르륵 물에 잠기면서도 막내 아들을 노려보았어. 여우는 끈질기게 막내 아들을 쫓아왔어. 오라버니, 금방 쫓아왔지? 히히히. 여우가 발끝까지 따라오자 막내 아들은 마지막으로 빨간 병을 던졌어. 화르륵 불바다가 일어나더니 여우를 삼켰지. 캔! 캔! 오라버니, 살려줘! 캔! 캔! 이번에는 여우도 어쩌지 못하고 불에 타 죽었어. 막내 아들은 겨우 살아남았단다. 막내 아들은 부모님과 형님들의 무덤을 만들었어. 여우 누이도 잘 묻어주었지. 그리고 용궁으로 가서 모든 일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여우는 정말 나쁜 동물일까? 귀여운 누이가 여우였다니 정말 깜짝 놀랐지? 옛 이야기에서 여우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홀리는 못된 동물로 나와. 도대체 왜 그럴까? 옛날에 사람들은 산에 살고 있는 여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단다. 낮에는 주로 산속 깊은 굴에서 쿨쿨 자다가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 마을로 살금살금 내려와 닭이나 오리를 몰래 잡아먹곤 했거든. 그뿐만이 아니란다. 오리를 잡아먹을 때에는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 글쎄, 여우는 머리 위에 풀린 뭉치를 올리고 헤엄을 쳐서 오리에게 몰래 다가간단다. 그러니 오리는 피할 틈도 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이렇게 영리한 여우는 사람들이 놓은 덫도 쏙쏙 잘 피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가 없어서일까? 여우가 오래 살면 사람으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지. 그 중에서도 꼬리가 자그마치 9개나 달린 구미호 이야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구미호가 아리따운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서 사람을 홀린 다음 간을 빼먹는다고들 했거든. 때로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 구미호도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의 간 100개가 필요하다고 하지. 그러니 사람과 여우는 영 친해질 도리가 없겠네 그려. 여우에 대한 속담을 알아볼까? 흔히 아첨 잘하고 약삭빠른 사람을 여우 같다고 하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여우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여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 여우가 죽으니까 토끼가 슬퍼한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슬프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해. 호랑이 없는 산골에는 여우가 왕노릇한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큰 소리 떵떵 치며 잘난 척하는 걸 뜻해. 만약 힘이 센 호랑이가 있다면 아무리 약삭 빠른 여우라도 큰 소리 치진 못하겠지.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를 만났다. 갈수록 더 힘든 일을 만났을 때를 나타내는 속담이야. 여우를 피했으니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우보다 훨씬 힘이 센 호랑이를 만났으니 정말 무섭겠지.
이야기랑 놀자. 살랑살랑 구미호의 꼬리가 보이네. 달빛 하나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밤이야. 외양간도 장독대도 모두 컴컴하기만 해.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 목을 쭉 빼고 살인문 밖을 내다봐도 아무도 안 보이는데 말이야. 이상하다 싶어 한참을 가만히 살펴보니 글쎄 살랑살랑 흔들리는 구미호 꼬리가 여기저기 보이지 뭐야. 아무래도 마당에 구미호가 숨어 있나 봐. 얼른 구미호를 내쫓지 않으면 큰일이 날지도 몰라. 구미호가 있는 곳에 요술병을 던져 빨리 내쫓으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무서운 호랑이가 어린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답니다. 오누이가 간절히 빌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되지요. 오누이처럼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산 너머 부잣집에서 일하고 광주리 가득 맛난 떡을 먹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른 가서 먹어야지. 엄마는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려면 10고개나 넘어야 했지요. 엄마가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바들바들 떨면서 떡을 주었어요. 다음 고개에서도, 그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자꾸만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호랑이에게 떡을 주었지요. 드디어 마지막 고개를 넘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광주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려요. 엄마가 울면서 싹싹 빌었지만 호랑이는 엄마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호랑이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오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지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찬바람에 목이 쉬어서 그렇지. 호랑이는 콜록콜록 헛기침을 했어요.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앞발을 불쑥 들이밀었어요. 우리 엄마 손은 보들보들한데. 하루 종일 일하느라 손이 터서 그렇지. 장난 그만하고 빨리 문 열어라. 호랑이가 나무라듯 말했어요. 오누이는 덜컥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오는 엄마 치맛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꿈틀대는 거예요. 호랑이다! 오누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빠는 얼른 꾀를 내었어요. 엄마, 똥 마려워요. 뒷간에 다녀올게요. 오빠의 말에 호랑이가 얼굴을 확 찌푸렸어요. 그냥 방에서 누워라. 냄새 나잖아요. 누가 밟으면 어쩌고요. 에이, 그럼 얼른 갔다 오너라. 호랑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빠는 동생을 데리고 우물가로 냅다 뛰었어요. 그리고 우물 옆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이놈들이 뒷간에 빠졌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누이가 오지 않자 호랑이는 밖으로 나왔어요. 이리저리 찾다가 우물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오누이가 있지 뭐예요. 요놈들, 우물 속에 숨었구나.
조리로 건져줄까? 바가지로 건져줄까? 호랑이가 하는 꼴이 우스워 동생이 깔깔대며 소리쳤어요. 저런 바보, 그건 물에 비친 그림자인데. 호랑이는 그제야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아니,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간 거냐? 오빠는 재빨리 둘러댔지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내 발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를 탔어요. 주르르 쿵, 주르르 쿵. 호랑이가 미끄러져 자꾸 엉덩방아를 찢자 동생은 또 깔깔 웃음보가 터졌어요. 저런 바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호랑이는 냉큼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쩍! 한 번 찍고 한 발, 쩍! 또 한 번 찍고 또 한 발. 어느덧 오누이 발 아래까지 바짝 다가왔지요. 오누이는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지요.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스르르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붙잡았어요. 동아줄은 하늘로 올라갔지요. 어흥, 다 잡은 걸 놓쳤네. 호랑이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호랑이는 얼른 오누이를 따라 외쳤어요.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도 덥석 동아줄을 잡았어요. 동아줄은 하늘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는 금세 오누이를 따라 잡았어요. 바로 그때 동아줄이 툭 끊어져 버렸어요.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헌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어흥! 어흥!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뚝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흘린 피에 수수밭이 붉게 물들었지요.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 해님 달님이 되었답니다. 동생은 해님이 되어 온 세상을 환히 밝혔어요. 오빠는 달님이 되어 밤길을 은은히 비추었지요. 참, 원래는 오빠가 해님, 동생이 달님이었는데 동생이 밤을 무서워해서 오빠가 바꿔준 거래요. 이야기 속 우리 문화. 해님 달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동생은 해님이 되고 오빠는 달님이 되었구나. 이제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겠지? 너희는 하루의 하늘을 얼마나 올려다보니? 요즘에는 다들 바빠서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사는 사람이 많다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어.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관찰한 거야. 옛날 사람들은 해를 보며 농사를 짓고 달을 보며 날짜를 셌단다. 농사는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절과 날짜를 헤아리는 일이 무척 중요했어. 사람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이 바뀐다는 걸 알아내고 달이 차고 기우는 날수를 기준으로 한 달을 정했지. 그렇게 정해진 날짜와 그때의 날씨를 잘 적어두었다가 알맞은 시기가 되면 모도 심고 잡초도 뽑았단다. 달의 모양이 변하는 때를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음력인데 옛날에는 보통 음력을 사용했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신이나 제사 날짜들을 보면 대부분 음력일 거야. 옛날 사람들이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생활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해와 달에는 누가 살까?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에 신기한 동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동물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단다. 삼조구. 해에는 삼조구라는 세 발 가진 까마귀가 산대. 머리에는 공작 같은 벼슬이 달렸다지. 태양의 흑점을 보고 까마귀를 떠올렸다니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이 대단하지? 두꺼비. 달에는 두꺼비가 산대. 옛날에 어떤 부인이 남편이 구해온 죽지 않는 약을 혼자 다 먹고 달로 쫓겨나 두꺼비가 되었단다. 부인이 변한 두꺼비가 계속 달에서 살고 있는 거래. 옥토끼. 옥토끼는 달에 사는 토끼로 매우 유명해. 달에서 불로초를 절구에 넣고 찢는 일을 한다지. 불로초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대. 이야기랑 놀자. 달빛이 좋구나. 달 구경하러 가볼까? 달은 날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단다. 어느 날은 달 모양이 꼭 새색시 눈썹 같았다가 또 어느 날은 곱게 빚어놓은 송편 같지. 여러 모양의 달 중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둥근 보름달을 가장 좋아했어.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이나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한가위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뒷산에 올라 꽉 찬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단다. 너희는 달님에게 어떤 소원을 빌고 싶니? 빈 곳에 알맞은 달 모양 스티커를 붙여보렴.